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35년 만에 사법 공백이 현실화가 됐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최종 부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가결을 당론으로, 민주당은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는데 부결 175표, 가결 118표, 의석수의 차이 거의 그대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때 갈라졌던 민주당, 이번엔 당론 부결로 똘똘 뭉쳤습니다. 첫 소식 우현기 기자입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됐습니다. 총 투표수 295표 중 가 118표, 부 175표, 기권 2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병원에 입원 중인 이재명 대표와 순방 중인 김진표 의장, 수감 중인 윤관석 의원을 제외한 295명이 투표했고 반대 175표로 민주당 의원 전체 출석 숫자인 167명보다 많았습니다. 민주당이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부결 당론을 채택해 표단속에 나선 데다 정의당과 일부 무소속 의원도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의원 전원 일치 의견으로 당론 채택으로 부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21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30표 안팎의 이탈표가 발생했던 것과 달리 비명계도 뭉친 겁니다. 국민의힘은 가결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수적으로 역부족이었습니다. 대법원장 후보자 자격을 상실한 이 후보자는 부결 직후 준비단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어서 빨리 훌륭한 분이 오셔가지고 대법원장 공백을 메워가지고 사법부가 빨리 안정을 찾아야 되는 것이 합당한 결과라고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후보자의 낙마로 35년 만에 초유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는 불가피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대통령실은 부결 직후 피해는 국민이 볼 것이라며 야당이 국민을 인질로 정치 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방탄용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야당을 비판했습니다. 조영민 기자가 이어갑니다. 대통령실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부결된 지 15분 만에 야당이 사법부 장기 공백 사태를 초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 피해자는 국민이고 따라서 이는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 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35년 만에 대법원장 공백으로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을 다루는 전원 합의체 판결이 중단되고 대법원 마비 사태로 1심과 2심 판결도 지연될 수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우려입니다. 내년 1월 임기가 끝나는 대법관 후임 인선도 미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후보자를 원점에서 물색해야 하는데 민주당의 묻지마 부결로 고사하는 법조인이 생길 것이라며 수개월의 사법부 공백이 불가피해졌다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했습니다. 진짜 이유는 소위 말하는 사법부 길들이기나 범죄 혐의자에 대한 방탄 같은 민주당의 정치 역학적인 어떤 전략적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도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용 폭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 기각 열흘 만에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대장동 성남FC 의혹 재판이 시작됐는데요. 올해 재판을 받을 수 없는 건강 상태라는 이 대표 요청이 받아들여져 80분 만에 끝났습니다. 이 대표 측근인 정진상 실장과 법정에서 만났는데요. 재판부 승낙을 받고 포옹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지팡이를 짚고 차에서 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말 한마디 없이 법정으로 향합니다. 영장 기각기 첫 일정이 지금 법원 출석이신데 신병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오늘 재판은 4천억여 원대 대장동 배임과 133억 원이 넘는 성남FC 뇌물 혐의 관련입니다. 혐의를 부인하던 이 대표는 발언권을 얻어 직접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검찰 주장이 말이 되느냐며 유착됐다는 주장에 모멸감을 느낀다. 대장동 일당은 제가 혐오하는 투기 세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 수십 명이 수백 번 압수수색을 했다면서 앞으로도 제가 살아있는 한 계속하지 않겠냐고 반문했습니다. 기소된 지 6개월 만에 열린 첫 재판인데 이 대표 측이 건강 문제를 호소하면서 80분 만에 끝났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7일과 20일 다음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11월엔 3일, 7일과 14일 재판이 열리는데 이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 증인신문도 진행됩니다. 애초 재판부는 10월 24일과 31일도 거론했지만 이 대표 측이 국정감사와 국회 연설 일정을 이유로 난색을 보여 조정한 겁니다. 또 법정에서 이 대표는 함께 기소된 최측근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보석 조건으로 대화할 수 없게 되자 재판부 허락을 받아 잠시 포옹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재환입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그 사전투표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 8.48%로 나타났는데요. 여야 후보들 모두 일제히 오늘 사전투표를 하면서 투표율에 촉각을 곤두세웠는데요. 누구에게 유리한 걸까요? 이현재 기자입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1차 분수령이 될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은 8.48%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6일 지방선거와 재작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강서구 투표율과 비교해보면 낮은 수치입니다. 투표율이 높을수록 유리하다고 보고 있는 민주당은 사전투표 둘째 날에는 투표율이 오를 것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에는 강서구 관내에서만 투표할 수 있어 과거와 단순 비교는 어렵다며 주말인 내일 직장인들이 나와 투표하면 투표율이 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투표율이 낮다며 투표 참여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추세라면 해볼만 하다는 반응입니다. 민주당보다 우리 쪽 지지층들이 적극 투표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야 후보들은 일제히 오늘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는 국민의힘 상징색인 붉은 점퍼를 입고 투표했고 진교웅 민주당 후보도 민주당 상징색인 푸른색 넥타이 차림으로 투표장을 찾았습니다. 열심히 선거운동하다가 짬을 내서 왔습니다. 반드시 투표하셔서 소중한 유권자의 권리를 행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거전이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고발전도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진 후보 측이 무단으로 명함을 살포해 부정선거운동을 저질렀다며 경찰에 고발했고 민주당은 김 후보 측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맞고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이어진 추석 연휴. 그 민심은 어디로 흘러갔을까요? 채널A 여론조사 팩트체크 시스템 폴A의 정확한 민심 분석. 유주은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지난 한 달간 쏟아진 42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결과가 천차만별인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지난달 27일 같은 날 발표된 조사 결과 보겠습니다. 한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이 오차 범위 밖에서 국민의힘을 11.4%포인트 앞섰습니다. 반면 다른 여론조사는 양당이 오차 범위 내였습니다. 이렇게 다른 이유, 여론조사 기관의 성향, 질문 내용이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채널A의 여론조사 팩트체크 시스템 폴A는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모든 여론조사를 분석해 개별 기관의 편차를 최대한 제거했습니다. 폴A 분석에 따르면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달 27일 양당 지지율 격차는 2.2%포인트로 초박빙 양상을 보였는데요. 추석 연휴를 지난 현재 민주당 41.8%, 국민의힘 35.3%로 양당 격차가 6.5%포인트로 확대됐습니다. 날짜별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난달 27일 이후 추석 연휴를 지나면서 민주당의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같은 기간 국민의힘은 30%대 중반에서 큰 변화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있는 서울을 한번 살펴볼까요? 민주당 36.9%, 국민의힘 35%로 열흘 전과 비교해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민주당 지지층도 특히 이제 40대 화이트 칼라에서 부분적으로 결집 현상이 있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도권이나 또 MZ세 전반적으로 큰 폭으로
지지층이 더 늘어나는 건 아닌 같은 기간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0.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폴A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네, 아는 기자하자 정치부 배두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민주당이 결국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부결을 선택했는데 이번엔 똘똘 뭉쳤습니다. 네, 단일 대호로 이 후보자를 부결시켰는데요. 총 295명이 투표했는데 반대가 175표, 민주당 출석 의원 수 167명을 넘어섰습니다. 거의 다 반대표를 던졌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했어요.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때는 당론 안 정했잖아요. 이번엔 왜 정한 겁니까? 예,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달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이탈표가 30표 정도 발생했고 가결됐었죠. 그 트라우마가 이번에 부결 당론을 결정한 가장 큰 이유로 꼽힙니다. 취재를 해보니까 오늘 본회의 직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 홍익표 원내대표가 당론으로 가자,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자 호소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민주당 비명계 의원들을 설득해 보려고도 했다던데 민주당 지도부, 이번엔 소수 이탈표도 막아야 한다는 의지가 강했던 겁니다. 비명계도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반감이 컸던 데다 친명계의 공격의 빌미를 줄 필요는 없다고 봤습니다. 자, 그래도 이탈이 아예 없었던 건 또 아니라면서요? 네, 재미있는 사진이 하나 찍혔는데요.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 부대표의 수첩인데 확대해보니 김남국, 박완주, 윤미향 등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들 이름이 쓰여 있죠. 표결 결과를 보고 이탈표가 있는지 계산하는 모습입니다. 야권 전체로 계산을 해보면 민주당 167명,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한 정의당 6명,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 등이 총 180명인 걸 감안하면 반대표가 175표니까 범야권에서 5명 정도 이탈한 거죠. 물론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만큼 누가 어떤 표를 던졌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자, 대통령실과 여당은 큰일 났다. 사법부 공백이 우려된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실제로 공백이 있는 겁니까? 대법원장이 없다고 모든 재판이 미뤄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양심적 병역 거부, 한일 강제징용 사건 등 우리가 기억이 날 정도로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들은 전원 합의체가 열리는데 대법원장이 없으면 열리기가 어렵습니다. 또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갖고 있는 법관들 인사도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민주당도 이를 의식한 듯 사법 공백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역풍이 있을 걸 알고도 좀 부결을 시켰다. 민주당이 어쨌든 이재명 대표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좀 거침없다 이런 느낌도 받거든요. 네, 이 대표 영장 기각 이후 기세가 등등해진 건 사실입니다. 민주당은 후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부적격자를 지명한다면 제2, 제3도 다 부결시킬 거라는 말도 했었고요. 고 최상병 사망사건 특검법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해 민주당이 단독 처리에 나섰는데요. 표수가 부족하다는 소식에 병원에 입원해 있던 이재명 대표 택시를 타고 국회로 출동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표결에 참석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당무 일정 바뀌는 혹시 언제쯤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 민주당의 의석수를 앞세운 연이은 행보에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범죄 혐의자 측에서 영장 한 번 기각됐다고 기세등등하게 법 집행 책임자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좋게 보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수당의 힘으로 남 눈치 안 보시고 국민 눈 신경 안 쓰시고 하시고 싶은 거 다 하시니까. 자, 이것도 좀 알아보고 싶은데 여권에서는 이번에 대법원장을 부결시킨 게 이재명 대표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실제로 영향이 있는 겁니까? 사실 대법원장이 일선 재판에 관여하지는 않기 때문에 아직 1심 단계인 이 대표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판사들 분위기를 취재해 보니까 상당수가 이번 사안을 사법부 길들이기 차원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부결이 35년 만에 흔치 않은 일인데다
야당이 당론으로 부결을 시키면서 국회가 실력 행사를 했다고 보고 한 부장판사는 나쁜 선례가 남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민주당의 힘을 앞세운 이 행보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가 또 영향을 미치겠죠. 물론입니다.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이 대표 영장 기각 이후 거침없는 수위가 더 높아지겠죠.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강서 보궐선거 승리로 자신감을 얻은 지도부가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 프레임에 또 한 번 빠질 경우 내년 4월 총선에 악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그런 우려도 나오는군요.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배두원 기자였습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낯선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야당이 청문회를 다시 열었는데 후보자는 불참했습니다. 어젯밤 늦게 벌어진 퇴장 소동이 발단이었습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어제 늦은 밤까지 야당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사이에 자료 제출 공방이 계속되자 위원장이 한마디 합니다. 그러면 고발하세요. 본인이 사퇴를 하시던가요. 도저히 이걸 감당을 못하시겠으면 사퇴를 하시던가요.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소속 위원장이 중립을 어겼다며 반발했고 청문회장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여당 의원 손짓에 김 후보자도 주섬주섬 짐을 챙겨 일어납니다. 야당 의원이 막아보지만 몸싸움 일부 직전까지 상황은 악화됐습니다. 잠시 정회 후 다시 열린 청문회. 여당 의원들은 위원장 사과를 요구하며 돌아오지 않았고 후보자도 모습을 감췄습니다. 이튿날 야당 단독으로 다시 청문회가 열렸지만 여당 의원들은 물론 김 후보자도 불참했습니다. 인사청문회법은 후보자가 자리를 피하거나 노쇼를 하는 등의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후보자에 대한 법적 규정이 기존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인청 주랭랑 사태입니다. 위원장이 후보자 사퇴를 종용하는 헌정사상 듣도 보도 못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자정까지 기다리겠다 했지만 국민의힘은 일방적으로 열린 청문회라며 불참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지입니다. 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미국 출장비를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죠. 당시 미국 출장에 함께 간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 인사에게 지급한 체재비를 누락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박 의원은 문제 없다고 말하는데 법무부는 감찰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11월 박범계 당시 법무부 장관의 미국 출장에 이재명 캠프 특보였던 김준영 교수가 동행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 전 장관 측이 출장 이후 제출한 보고서에는 명단에 없었던 인물입니다.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 시절 국립외교원장을 지냈고 출장 당시엔 이재명 후보의 대선 경선 캠프 외교특보 단장으로 활동했습니다. 법무부의 공개로 당시 박 전 장관이 7천만 원으로 축소 신고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는데 공개되지 않았던 김 교수 체재비도 포함됐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 교수는 박 전 장관과 외교 행사에 하루 함께했고 일비와 식비 명목으로 106만 원가량의 체재비를 법무부에서 지원받았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기준에 맞게 썼다고 처음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준영 교수 같이 가신 거는 왜 가신 거예요? 천천히 합시다. 내실 있게 잘 갔다 왔어요. 기준과 절차에 맞게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 교수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다른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했다가 합류했다며 법무부에서 받은 건 자문료와 식비, 교통비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당시 축소 공개된 경위를 파악한 뒤 감찰이나 행정조치도 검토 중입니다.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는 오늘 박범계 의원을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순입니다. 윤수민 기자와 열왕연왕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김행 장관 후보자 청문회 어제도 막무가내였는데요. 오늘은 뭘까요?
네, 막무가내 청문회 연장전입니다. 앞서 어젯밤 이 김행 후보자의 퇴장 소동 보셨죠? 오늘 여야 간 연장전이 벌어졌는데요. 민주당 지금 이 시간도 김 후보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지 않는 그녀 이름을 따서 김행의 불행랑, 김행랑, 행방불명됐다. 김행방불명, 김행방불명 무슨 일로 안 오나. 장관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드라마틱하게 청문회를 엑시트했습니다.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습니다. 자질보다 후보의 죄질을 물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소재조차 정말 김행 방불명입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이런 마음으로 오늘 청문회 기회를 또 한 번 드리기 위해서 이제 그만 돌아와. 오늘 자정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참 어제 오늘 코미디 수준인데요. 청문회는 열려 있고 또 후보자와 여당은 없어요. 네, 국민의힘은 이 야당 단독으로 연 청문회는 참석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한마디로 막무가내 청문회였습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차수를 변경하여 오늘도 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청문회가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제 인정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문회가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어도 이 청문회가 열린 건 열린 거죠. 이 청문회에 후보자가 오지 않는 건 처음 있는 일인데요. 하지만 청문회법상 이 후보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국민은 다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나 홀로 감수광은 뭘까요? 네, 감수광은 이 제주 방언으로 이 갑니까라는 뜻이죠. 김 여사, 이 제주에 가서 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김 여사, 전통을 지켜온 해녀들에게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제주에는 뭐 간 이유가 있을까요? 네, 마침 열리는 이 지역 행사 참석차 간 건데요. 이 김 여사 광치기 해변을 찾아 시민들과 이 해변 정화 활동도 했습니다. 네, 옷을 갈아입었네요. 네. 네, 이 머리도 묶고 본격적으로 이 쓰레기를 주웠는데요. 이 집게와 봉투를 들고 이 모래사장과 수풀까지 꼼꼼하게 청소했습니다. 네, 김 여사 어제도 지역에 갔었죠? 네, 어제는 이 구조된 동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청주동물원을 찾았습니다. 과거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 이 갈비뼈가 다 보였던 이 갈비사자 바람이를 만났습니다. 네, 바람이도 보니까 많이 회복을 한 것 같던데요. 먹이도 직접 주고요. 네, 김 여사, 이 바람이 입에 먹이도 넣어주고 이 다른 동물들도 이 수풀 장난감으로 이렇게 놀아줬는데요. 오늘 제주에서도 이 해양동물 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네,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친이재명계 정성호 의원인데요. 수박 당도가 있어요? 네, 수박은 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비명계를 비하할 때 쓰는 말이죠. 급기야 민주당 지지층이 수박 당도 사이트를 만들어서 160명 넘는 이 민주당 의원 전원의 이재명 충성도를 분석했는데요. 당도가 0이면 친이재명, 높은 숫자로 갈수록 반이재명입니다. 정성호 의원은 자타공인 이 대표 측근인데도 당도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 정성호 의원조차도 이 무당이 아닌데요. 당도 1평가를 받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일입니다. 검사 탄핵에 제가 동의 안 했다고 어느 정도 뭐 도로 지나친 어떤 그런 표현에 대해서는 자제돼야 될 것이고요. 그 수박 기준에 검사 탄핵도 있나 보죠?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검사 탄핵, 불체포 특권 포기 등 7개 항목을 따져서 당도를 구분했습니다. 당도 5인 이원욱 의원, 이재명 비판 외에 콘텐츠가 없다 이런 평가도 달렸고요. 마찬가지로 당도 5인 조응천 의원, 개혁적인 척하지만 개혁 행동한 게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당도 5를 받은 또 다른 의원 이렇게 지적했네요. 박근혜 정권 때 이른바 진박감별사라는 게 있었잖아요. 누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가깝고 충성하느냐를 가지고 공천하다가 그 당이 망했어요. 네, 지지자들이 만든 충성도 감별, 과연 이게 이 대표에게 도움이 될까요? 네, 지금까지 야랑야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몽골에서 한국인 2명이 구속됐습니다. 버스 600대를 몽골 현지에 납품한 업체인데
일부 버스에서 하자가 발견되면서 중고차를 속여 판 것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백승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광활한 들판 위로 녹색 버스 수십 대가 줄지어 달립니다. 한국의 자일 대우버스가 몽골 울란바토르시에 수출한 시내버스입니다. 계약 물량 600대 가운데 100대가 지난달 말 먼저 도착한 겁니다. 그런데 일부 버스에서 페인트가 벗겨지거나 녹슬고 철판을 덧대 땜질한 것이 발견됐습니다. 심지어 차대 번호를 조회하자 생산 연도가 1993년으로 나와 한국이 30년 된 중고차를 팔았다는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업체는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The demand of our Mongolian client was very serious for immediate, quick production of the product, buses, but small mistake. 다만 중고를 팔았다는 건 가짜 뉴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몽골 야당 의원들이 한국 대사관을 찾아 조사 요청 서신을 보내는 등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많이 다루는 편이에요. 그 문제로 인해서 지금 울란바토르 시장이 사임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으니까요. 몽골 정부 관계자의 부패 의혹까지 제기되자 몽골 수사당국도 조사에 나섰습니다. 업체 관계자와 브로커 등 한국인 4명이 체포돼 조사를 받았고 2명은 구속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자일 대우버스의 모기업인 영암모자 측은 채널A의 관련 부서에서 확인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몽골 정부에서 조사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도끼를 휘두르는 50대 남성 무슨 일인가 했더니 이 세차를 하다가 지나가던 주민에게 물을 튀겼습니다. 미안하다 사과하고 넘어가면 될 일 같은데 상대방이 사과를 요구한다고 도끼를 휘두른 겁니다. 이 남성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 한 남성이 호스로 물을 뿌리며 세차를 하고 있습니다. 뒤편에서 걸어오던 검은 옷 차림의 남성. 팔에 뭔가 묻었는지 세차 중인 남성을 쳐다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안 돼 말다툼이 시작되고 분위기가 격앙됩니다. 현장을 떠나는가 싶던 검은 옷 남성이 다시 돌아오자 세차하던 남성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 뭔가를 들고 나옵니다. 다름 아닌 도끼입니다. 상대방을 향해 도끼를 휘두르지만 뒤로 물러서면서 다행히 다치진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도 한마디라도 해줬으면 그냥 좋게 끝내고 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계속 저한테 죽여버린다,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해서 다시 돌아가서 해볼 수 있으면 해보라고 가까이 갔더니. 도끼를 휘두른 남성은 50대 A씨. 세차를 하다 주변을 지나던 30대 윤모 씨에게 물을 튀긴 게 화근이 됐습니다. 사과를 요구받은 데 격분해 말다툼을 벌였고 급기야 회사 사무실에서 도끼를 가지고 나와 휘두른 겁니다. 도끼는 난로에 쓰는 장작을 패는 용도로 보관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가 덩치가 크고 자기는 뭐 작아서 위협을 받아가지고 이제 저항하려고 했다고 얘기하는데 흉기를 들었기 때문에 특수폭행이고. 윤 씨는 혹시나 보복이 있을까 두렵다고 호소합니다. 형사분께서 스마트워치가 필요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괜찮다고 하고 제가 3단봉을 구입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하고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오늘 국회가 중대범죄 피의자의 인상착의 이른바 머그샷 공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내년부터는 수사기관에서 강제로 피의자 얼굴을 촬영해서 공개할 수 있습니다. 최주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서울 신당역에서 스토킹해 오던 여성을 살해한 전주환. 신상 공개 결정이 내려졌지만 배포된 사진은 실제 모습과 너무 달랐습니다. 사념 인정하십니까? 스토킹 범죄가 보복 인정하시나요? 굉장히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습니다. 그동안 신상 공개 대상자가 머그샷 공개를 거부할 경우 강제로 찍을 수 없었습니다.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이나 택시기사와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이기영 등도 신상 공개 때마다 실물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중대범죄의 경우 머그샷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앞으로 수사기관은 신상 공개가 결정된 뒤
30일 안에 촬영한 사진을 공개해야 하고 피의자가 원치 않아도 강제로 촬영할 수 있습니다. 또 기존 성폭력 범죄자 외에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범죄단체 조직과 마약 관련 범죄 등을 저질러도 머그샷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개정된 법안은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며칠 전만 해도 반팔 차림이었는데 오늘은 패딩을 입은 사람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첫 얼음과 서리도 포착됐습니다. 여름에서 겨울로 건너뛴 듯한 날씨에 시장 매대엔 난로도 등장했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목도리에 패딩 조끼까지 갑자기 찾아온 추위에 상인들 옷차림이 제법 두툼해졌습니다. 매대에는 전기 난로도 등장했습니다. 쌀쌀했어요. 그래서 모아서 조끼 하나 더 입었어요. 아침 기온이 영하 0.7도까지 떨어진 대관령에선 올가을 들어 첫 서리와 얼음이 관측됐습니다. 골프장 잔디에도 하얗게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오늘 전국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2에서 5도 낮았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고 서울도 아침 기온이 평년보다 3도 이상 낮은 9.6도로 측정됐습니다. 강한 바람까지 더해져 체감 온도는 8.9도로 더 춥게 느껴졌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국내 기온이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을 정도로 늦더위가 이어진 것과는 사뭇 달라진 모습입니다. 반짝 추위에 시민들은 어깨를 움츠리며 출근길을 재촉했습니다. 체감 온도가 좀 낮아가지고 패딩도 입고 아마 장갑도 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오후부터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점차 평년 기온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9일까지 이어지는 사흘 연휴 기간에도 야외 활동하기 좋은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침에는 쌀쌀하고 낮에는 포근한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면서 설악산 등 주요 국립공원은 단풍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설악산은 오는 23일, 지리산은 31일, 한라산은 다음 달 1일 단풍이 절정에 이를 걸로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내년부터 맞벌이 부부가 육아휴직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늘어납니다.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면 반년 동안 최대 3,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 키우는데 좀 도움이 될까요?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내년 1월 시행을 예고한 저출산 대책 골자는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쓸 때 지원을 강화하는 겁니다. 현재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부모는 석 달간 급여로 각각 통삼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생후 18개월로 확대하고 6달까지 지급 연장하며 급여 상한액도 월 300만 원에서 450만 원까지 올리는 겁니다. 부부 모두 통삼임금이 월 450만 원 이상이면 같이 육아휴직을 쓰는 첫 달엔 200만 원씩 400만 원, 매달 50만 원씩 올라 6개월 차엔 총 900만 원을 받는 식입니다. 부부 통산 최대 3,900만 원을 받게 되지만 직장 눈치 보기는 여전히 제약사항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이잖아요. 출산휴가를 쓰는 것 자체도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올해는 하지 말아라. 아이는 내년에 낳는 게 어떻겠네. 이 프로젝트만 끝나고 아이 문제를 회사와 연결짓지 말라. 남성이 육아휴직을 쓰려면 퇴직까지 각오해야 하는 사회 분위기를 지적하기도 합니다. 회사에서는 그냥 어디 갖다 맡겨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돌아갈 용기가 없어서. 경제적 지원 못지않게 육아휴직을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먼저라는 지적입니다. 옛날에 비하면 쓰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용기 있다 이렇게 저희가 아직 이야기하거든요.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시리아의 군 사관학교 졸업식장에 자폭 드론이 떨어졌습니다. 기쁨과 축하로 넘쳐나던 학교는 한순간에 핏빛으로 변했는데요. 10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끔찍했던 현장 전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막 졸업한 장교들이 모자를 공중에 던지며 기쁨을 만끽합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난데없는 폭격에 환호는 비명으로 바뀌었습니다. 무방비 상태로 폭탄을 맞은 사람들은 한순간에 주검으로 변했고 목숨을 건진 사람들은 피를 흘리며 신음합니다. 현장은 한순간에 아비규환이 됐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시리아 서부 도시 홈스에 정부군 사관학교 졸업식장에 자폭 드론이 떨어졌습니다. BBC 등 주요 외신들은 최소 100명 이상 숨지고 부상자도 240명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임관한 젊은 장교들을 축하하기 위한 가족들도 함께 참석한 자리여서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의 피해가 컸습니다. غير شيء ما قلب الدنيا كلها شفت العالم بهالارض كلها ما بعرف شو صار ساعتها ما بعرف شيء نار صار بوجهي قبع الدنيا. 시리아 정부는 오늘 대규모 합동 장례식을 열고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시리아 정부군은 공격 배후에 대해 국제 무장 세력들의 지원을 받은 반란군의 지시라고 밝히며 즉각 반군 지역 마을에 보복 폭격을 가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주민 10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드론 공격은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된 시리아 내전 역사상 반군의 공격으로 최다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 트럼프 정부가 세웠었던 이 멕시코 국경 장벽을 없애겠다고 공약했었는데요. 이민자가 너무 많이 몰려오자 그 공약을 뒤집고 장벽을 추가로 세우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자신이 옳았다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김민공 기자입니다. 빠르게 달리는 열차 지붕 위에 이민자들이 잔뜩 타 있습니다. 미국 국경으로 향하는 겁니다. 이렇게 불법 이민자가 급증하자 조 바이든 행정부가 국경 장벽을 추가로 세우기로 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이를 위해 26개 연방법 적용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임기 내 추가 장벽을 짓지 않겠다던 본인 공약을 바이든 대통령 스스로 뒤집은 것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No, there will not be another foot of wall constructed on my administration. It just shows that he has no understanding of immigration or the laws. A murderer would come in, a rapist would come in, a very bad person would come in. 바이든 대통령은 2019년 회계 연도에 트럼프 정부가 반영했던 예산을 올해 안에 써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 tried to get them to reappropriate, to redirect that money. They didn't. They wouldn't. 그러나 이민자 폭증으로 민심이 부글거리자 결국 내년 재선을 위해 노선을 바꾼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내가 옳았다고 증명하는 것을 보는 게 흥미롭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사과를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네, 단순히 머리가 아프다고 MRI를 찍으면 경우에 따라 100만 원에 육박하는 진료비 폭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투입이 감당하기 힘들게 되자 정부가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서주희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과거 머리가 아프다고 말하면 쉽게 권하던 MRI 검사. MRI 찍어봤는지 머리에 기질적인 원인이 없는지 있는지를 일단 확인을 했어. 이른바 문케어라고 불렸던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에 따라 MRI 급여가 확대된 데 따른 겁니다. 그런데 이달부턴 단순 두통으로 MRI를 찍을 경우 환자가 내야 할 돈이 확 올랐습니다. 대략 한 70만 원 내외가 되실 것 같습니다. 증상 봐서 2개를 다 찍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80만 원이세요. MRI 검사 인원이 급증하면서 문케어 시행 3년 반 만에 건강보험 재정 투입이 10배 가까이 오르자 정부가 급여 기준 강화에 나선 겁니다. 기존엔 의학적 필요성을 따지지 않고 3회까지 건강보험을 인정받아 14만 원 정도만 내면 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론 환자가 원해서 MRI 검사를 할 경우 30만 원에서 80만 원의 진료비를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겁니다. 뇌출혈, 뇌경색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벼락을 맞은 듯한 극심한 두통, 눈이 안 보이거나 결막 충혈 등이 동반된 경우, 어지럼 증상이 있을 경우엔 의사의 진단 등을 통해 MRI 검사가 건강보험으로 보장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 허리 척추 MRI에 대해선 앞으로 재정 지출 실태 모니터링을 거쳐 제한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요즘 수도권의 청약 경쟁률이 다시 오르고 있죠. 그런데 최근 5년 동안 다자녀 특별 공급은 71.3%가 미달이었습니다. 이렇게 외면받는 이유는 방이 적어서라는데 광민경 기자가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2살 배기부터 초등학생까지 네 아이를 키우는 백현아 씨는 넷째를 낳은 뒤 다자녀 특별 공급을 알아봤지만 포기했습니다. 연령대도 좀 차이가 있고 성별도 다 다르니까 사실 물리적으로 필요한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 알아보니까 저희가 거주할 만한 크기나 이런 환경은 없더라고요. 방 3개짜리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도 충분치 않은데 그마저도 안 되는 특공 물량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수도권 다자녀 가구 특별 공급 물량 중 71.3%가 신청 미달로 나타났습니다. 자녀가 셋 이상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제도인데 정작 좁은 곳이 많아 외면당한 겁니다. 다자녀 가구 특공의 2채 중 1채는 84제곱미터 미만인데 이 물량에서 81.2%가 신청 미달이었습니다. 지난 3월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특별 공급에 무려 1,191명이 몰렸는데 다자녀 특공은 70제곱미터 이하 면적만 있어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최소한 주거 안정을 줄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 보다 실효성 있는 주택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주말과 한글날이 이어지는 사흘간의 연휴, 바깥 활동 계획 많으실 텐데요. 날씨 키워드는 큰 일교차입니다. 아침, 낮 기온 모두 오늘보다 조금씩 오르겠지만 그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납니다. 나들이길에는 입고 벗기 쉬운 외투를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연휴 동안 내륙 지방 맑겠습니다. 다만 내일과 모레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에는 최고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기온입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12도, 부산은 17도에서 시작되겠습니다. 한낮엔 전국이 22도 안팎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기온차가 큰 가을철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날이 잦습니다. 이른 시간 이동하시면 가시거리 확보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연휴가 지난 뒤에 다음 주에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맑겠고요.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보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조폭 영화에서 두목이 쓰던 많이 컸다는 말이 국회의원 입에서 나왔습니다. 너 몇 살이야 하는 수준의 싸움을 국민 대표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보면 요즘 국회 회의 때마다 등장하는 레퍼토리가 있는데요. 야, 왜 반말해? 너나 조용히 해. 왜 손가락질해? 이런 게 일상이니 생방송으로 전국에 중계되는 걸 알아도 이젠 부끄럽지도 않나 봅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막말 중독.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침을 여는 보이는 라디오 정치 시그널. 시사 보도의 최강자 김진애 돌직구쇼. 돌직구쇼의 연장전 더 남아. 생생한 뉴스 현장을 전한다. 뉴스엘 라이브. 시사 보도의 강력한 한방, 강력한 4팀. 오늘의 10가지 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쇼 뉴스 탑10. 오전 8시부터 하루를 함께하는 채널A 시사 보도. 9월 4일부터 출격.